안녕하십니까, 아재라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조금 오래된, 작년 9월에 나온 차인데요. 조금 오래된 아이오닉 6. 현대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첫 세단이죠. 현재까지는 EV9이 이제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주행거리가 국산 전기차 중에는 가장 긴, 후륜구동 듀얼 모터, 후륜구동 롱레인지 경우에는 한 480km 정도가 나오는 아이오닉 6인데, 자, 아이오닉 6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2열 거주성. 키가 좀 큰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와 함께 트렁크 공간에 대한 문제. 그 대신 승차감은 상당히, 평가가 좋은, 그런 차인데요. 특히 택시로 먼저 많이 보급이 돼서 사실상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 여기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이랑 저하고 김태현님이랑 완전히 두 의견으로 나뉘는데, 거머리? 물방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특히 할 말이 많은 차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도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맞아, 이건 뭔가 다른. 이 차는 디자인만 얘기하면 돼. 디자인만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별로 승차감이 좋아서 그런지 별로 어지럽지도 않다고 그러시고. 자, 이런 아이오닉 6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니었던 차라, 이거 뒤늦게 생각이 나서 아이오닉 6 전기 세단, 약간의 테슬라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중첩적으로 테슬라와 비교도 해보면서, 또 현대기아 전기차의 특징, 또 EGMP,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코나도 했었지만, 코나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먼저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간에서의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이오닉 6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특징들이 꽤 있고, UI, UX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의견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하던 대로 2열 거주성에 대한 의견도 조금 나눴지만, 승차감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2열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말씀 다 하셔갖고, 이게, 차가 이제 라운드를 많이 깎아놔서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전장에 4,855거든요. 그러면 제가 타고 다니는 디스커버리 4 7인승 SUV보다 20mm가 길어요. 소나타 정도 크기. 휠 베이스도 2,950이면 제 디스커버리 4보다 한 15cm 더 길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레그룸은 more than enough.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겠지만, 이 라운드의 스타일을 살리다 보니까 차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레그룸 충분하고 폭도 충분하죠. 1880이니까. 헤드룸은 아무래도 이렇게 뒤에 라운드를 깎다 보니까 좀 좁고, 특히 들고 날 때 머리를 많이 부딪히죠. 그거는 맨날 하시는 말씀처럼 스타일상으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하시니 잃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가 만든 첫 번째의 세단 전용 전기차 플랫폼 승용차,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타본 EGMP 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다는 게 너무 일반적인 표현 같기는 한데,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새로운 분야라다 보니까, 저희가 전에 벤츠 EQE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벤츠 EQE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뭔가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에 큰 배터리 깔리고 바퀴 4개 붙여갖고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쓸 때는 어떻게 밸런스 잡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 차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 기술은. 그래서 EGMP로서는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거다 보니까 그전에 나왔던 EV6나 아이오닉5보다는 훨씬 승차감도 잘 잡았고요. 아까 운전해 보니까 주행 안정성, 굉장히 또 로렌 피치도 잘 잡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낫지 않나, 이 움직임 자체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황 대표님 말씀하신 걸 대부분 동의하는데,
저 공간 휠베이스 길어지니까 이 앞뒤 공간 길이는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너무 길어. 뭐 이거 무릎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차 거의 지구공 수준이에요, 지구공. 거의 지구공 같은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꼬고 앉아주세요, 이렇게. 네. 이게 커플 디스턴스라는 그 앞에 H 포인트하고 뒤에 승객의 H 포인트. 이 포인트 거리가 굉장히 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무릎 공간 충분하고 뭐 하여튼 옆에 이 저기 lateral이라고 그러죠. 옆에도 이렇게 누워 있긴 하지만 공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뒤도 굉장히 여기 저 밑에가 네. 루프 라인이 쭉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안에 타보니까 다른 차랑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렇게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여기보다 네. 난 아까 운전할 때 내가 앉아서 저기 운전할 때 위쪽에 이 천장이 이거 굉장히, 그 선루프 때문에 내려와서. 굉장히 머리가 가까운 것 예. 같아요. 선루프 때문에 내려와서 그래요. 근데 이 위에 헤드룸을 겨우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뭘 또 희생했냐 하면 이 바닥이 높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뒷좌석의 힙 포인트를 최대한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데 다리가 뜨죠. 이 다리가 뜨잖아요, 지금. 허벅지가 뜨는. 허벅지가 뜨니까 제가 허벅지에 다리를, 의자에 허벅지를 편안히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버티고 그냥 섰어요, 이렇게. 다리가. 그리고 이제 이게 의자가 배터리 때문에 전체적인 정도도 낮고 하니까 그 앞시트 뒤에 안 들어가고. 앞시트 밑으로 발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뒤가 공간은 충분한데 시트 자체를 이렇게 안락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은 불편한데요, 저는. 내가 되게. 다리를 네. 버티면서 가야 되거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를 쉴 데가 없어. 제가 178인데 제가 타니까 딱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 공간이 비더라고요. 머리가 스면은 닿던데 우리 임정환 기자가 183인데 딱 타니까 이 친구는 머리 여기가 아예 그냥 정수리가 닿더라고요. 그 정도로 평균 시장 이상의 좀 큰 성인이 타면 허벅지도 뜨고 이 장거리 주행엔 도저히 어울리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열 거주성은. 맞아. 그래죠, 이게 딱. 맞아. 책상 다리 해야 돼. 책상 다리 이렇게 해야지. 양반 다리 해야 돼. 맞다. 이게 답이네. 진작 이럴걸. 아니면 이게 저 엉덩이 힙 포지션을 좀 이렇게 앞으로 쭉 그럼 또 허리가 눕는 아프죠. 습관, 그렇죠. 허리 아프죠. 그럼 또 허리가 아프지. 눕지 않으면은 2열은 조금 이거 에어로다이나믹 0.21 맞추느라고 상당 부분 희생한 티가 역력히 나더라고요. 여기 탈 때 내릴 때는 저 잉그레스 이그레스는 굉장히 컨디션 안 좋더라고요. 네, 머리가 바로 갈 정도로. 그리고 벨트 라인이 보통 이제 쭉 가거나 뒤로 가면서 올라가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이 차는 벨트 라인도 그렇고 옆에 사이드 보디의 캐릭터도 그렇고 쭉 가면서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뒤로 내려가잖아요. 약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보다 이 뒤쪽에 벨트 라인이 내려간 차는 요새 처음 타보는 거예요. 벨트 라인 상당히 낮은. 아니 전체적으로 낮은데 안전키가 큰 사람이 앉으면 이 시트벨트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이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았었을 때 요 내 어깨 부분에 벨트 라인이 많이 쭉 내려가 있으니까 바닥이 잘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벨트 라인이 낮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 전체적으로 낮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뒤에 승객이 앉았었을 때 느끼는 벨트 라인의 느낌이 낮다는 얘기. 그 뒷좌석일 때. 네. 근데 앞좌석도 그렇게 높은 느낌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랜저는 상당 부분 벨트 라인이 높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MVH 측면도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 중에서는 이게 20인치라고 그랬죠. 20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뒤에 다 이중 접합 유리라고 그랬죠. 여기만 안이라서 여기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세단 글쎄 내연기 보안에 비해서는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해서 MVH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뒤에 앉으니까 이렇게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달려가니까 타이어 소음과 함께 진동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18인치 타이어를 끼우면 훨 낫지 않을까. 물론 18인치 끼우면 푹신한 만큼 또 스포츠 놓고 막 돌릴 때는 좀 잠깐 휘청하겠지만 그래도 전기차니까 내연기관만큼 휘청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인치가 훨씬 더 권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20인치는 좀 무리인 것 같아. 근데 뭐 저희가 어차피 시승차들은 최고 하이 스펙으로 가니까 겉에서 뭐, 보기에는 뭐 20인치가 타이 그거 멋있을지 몰라도 20인치가 그래도 꽤 팔린다고 지금 뭐 통계가 멋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뭐 자연스럽게 승차감으로 넘어갔는데 MVH가 이게 보스 오디오가 달려 있는데 MVH뿐 아니라 그냥 철저히 일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2열에 탔을 때 이거 딴짓한다 막 풍절음이랑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바닥 소음이랑 놀랐는데 예. 보스 사운드도 2열에 타면 멀리서 앞에서 멀리서 전해질 정도로 음악 들으시는데 예. 앞에서 라디오를 틀었어. 뒤는 뭐 스피커가 없어. 양옆에 그냥 딱 그런 느낌이야. 예, 폼으로만 다가온 것 같아요. 있으니까 뒤에도 뭐가 있잖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스피커 없는 것 같아. 전형적인 대중차라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대중차의 또 특성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하여튼 승차감 뭐 아이오닉 5보다 승차감이 좋으냐 아니냐면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임 기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휠베이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가 낮고 세단이다 보니까 방지턱 넘을 때 자기는 아이오닉 5보다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그 트렁크가 막혀있는 3박스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조용하죠. 아이오닉 5보다는. 북미 시장에서는 이 아이오닉 5에 처음 나왔었을 때 뒤에 서스펜션에 그 하드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컴플레인들이 많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서 이거는 조금 개발을 더, 했는지 네. 훨씬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없거든요. 휠베이스가 기소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충격 흡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승차감이 탔었을 때 지난번에 EQE 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EQ보다 좋아. 좀 더 부드럽죠. 아, 더. 훨씬 네. EQ는 좀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어. 이게 왜 그렇게 승차감 이전에 차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균형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EQ2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걔가 200kg가 더 무거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200kg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 수도 있고.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어서 그 좀 둔중하게 더 단단한, 움직이고. 예, 더 뭐 어떻게 단단한 게 좀 기분 나쁘게 전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러니까 무게가 전자제어 참 중요한 서스펜션 거예요. 장치도 없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인 승차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 아이오닉 5의 승차감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얘가 세단처럼 쫙 깔려 고속에서는 저 이거 최고 속도 한번 해보니까 191 정도 나오던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는데 안정적으로 잘 달려주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200 테슬라는 200 쉽게 넘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이게요, 현대가 보통 시장에서 지금 SUV가 일반 내연기관도 보더라도 전체 시장의 한 60-70%를 차지하는데, 뒤가 나온 전기차들은 대부분 SUV, 뭐 공간 강조하고. 그런데 아무리 SUV가 인기가 있더라도 바꿔 생각하면은 지금도 세단 매니아들이 30-40%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단 매니아들을 위한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시장은 테슬라 모델 3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델 3를 타겟으로 하고 나온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 공기 역학지수 0.21 신경 쓰고 막 한 거 다 좋은데 제가 비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무게가 테슬라 모델 3보다 이게 200kg가 무거워.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워요. 10년 전에 나온 테슬라 3보다 200kg가 더 무겁다고. 10년 전은 아니고 모델 3. 그렇지. 5년 전. 이야, 그렇구나. 그 플러스 이게 배터리 용량도 54, 55서 비슷하거든요. 근데 출력을 뽑아내는 게 테슬라가 훨씬 잘 뽑아내. 잘 뽑아요. 마력이 높아요. 그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모터의 힘 포함해서. 그래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몇 걸음 앞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퀄리티 빼놓고 네, 심지어 벤츠는 빌드 퀄리티 빼놓고 이 차보다 200kg가 더 무거우니까 그럼 벤츠도 좀 얼마나 뒤떨어진 거예요. 무게를 경량화시키지 않으면은 뭐 내연기관차고 전기차고 뭐 제대로 뭐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는 좀 더
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아이오닉 근데 6가 현재 EGMP 전기차 중에 제일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도 작고 길이만 길지 실질적으로 전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고단 이건 작기 때문에 무게 측면에서는 제일 가벼워서 전비는 제일 좋아요. 5.7로 아이오닉 5가 4.87 그 정도인데 그런 걸 보면은 EGMP 이후에 나올 또 앞으로 얼마 이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더 경량화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벤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가격은 MSRP를 보니까 테슬라 모델 3가 4만 불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 스탠다드 싱글 모터가 4만 1,600불이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아이오닉 5는 그래도 SUV라고 좀 비싸. 4만 2,700불이야. 조금 올라. 그러니까 아예 개발할 때부터 모델 3하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모델 루시드 에어가 가격이 좀 더 비싸죠. 네, 비싸요. 그거는 고급차라고 하니까 뭐. 근데 $5만 달러대. 공기 역학 수치가 아이오닉 6하고 루시드 에어가 0.21로 똑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가 0.23. 23. 이게 0.23하고 0.21하고의 차이는 엄청나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얼만큼 연비가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연비가 뭐 60km 이상 100km 넘었었을 때 많은 차이를 내지만 0.01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give and take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차는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give and take를 할 때 자기네가 테이크를 한 거는 에어로다이내믹 거의 그거 이외에는 0.1이면 지금까지 현대가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기브업한 거지. 기브업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기 가장 공기 역학을 좋게 만드는 차 중에서 진짜 공기 역학이 아주 좋아지면 루시드는 사실 좀 예외예요. 그럼 그냥 보통 승용차가 생겼는데 0.21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건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그 발표하는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니까 뭐 증명을 할 길은 없지만 그것도 조사해봐야 돼. 근데 공기 역학이 굉장히 잘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나오는 차 중에서 별로 예쁜 차가 없어요. 디자인, 특별히 엑스테리어 디자인이 당연히. 하여튼 뭐 그래요. 옛날에 그 GM에서 나왔던 1990년 90년대에 나왔어요. 90년에 제일 처음에 그 LA 모터쇼에서 그 발표했던 차가 90년에 왜 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 같은 데서 제로 에미션. 제로 에미션 이제 우린 그린 에어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 GM에서 발표했던 차가 EV1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EV1이 쭉 발전해서 요새 기아에서는 EV 뭐 6, 7 나오는데 원래 EV1은 GM. 근데 그게 94년인가 6년부터 상용화 되기 한 시작해가지고 2년 팔다가 네, 매년 뒤에 팔다가 네. 한 1000대 조금 넘게 팔다가 그냥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리스로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소형이 아니고 그렇죠. 다 리스형으로 폐기했어요. 월 구독형으로. 다 걷어들여가지고 뭐 애리조나 어디에다가 다 저기 뭐죠? 스크랩 해야지. 아주 이렇게 묻어버렸대. 쌓아놔서 파일업 해갖고 스크랩 땅에다가 해놨어. 묻어버렸다는 얘기. 그게 정의업계가 로비해가 그거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차 디자인을 보면 이 차랑 유사한 점이 좀 느껴져요. 앞에 부분 같은데 이게 물컹물컹하게 생긴 뭐 하여튼 뮤턴트 같은. 그 차도 상당히 디자인이 매력적이지 않은 차 중에 하나였는데 이 차가 하필이면 그 차랑 비슷해서 이름은 기아가 쓰지만 뭐 어쨌든 뭐 월드 카우 오브 디어 디자인 상도 이 차가 받았다고 하지만 그 상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논할 가치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얘기를 하더라도 디자인적으로는 인테리어도 그렇고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정말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포르쉐 필이라고 하지만 포르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임 기자가 멋진 표현을 했는데
중국에 포르쉐 닮은 차들이 많아서 중국산 포르쉐 같다고. 그건 포르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다. 중국산 조금 포르쉐. 좋게 얘기하면 그 뉴 비틀 뒤에 에어 스포일리는 거 비슷해. 그 뒷모습이. 뉴비틀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차가 그 뭐 패키지에서도 이제 그 저희도 지난주에 저도 뭐 공부를 했지만 현대차 패키지 팀 만나서 거주성도 2열은 좀 그렇고 물론 시계성은 되게 좋은데 이 조작성이 운전해보면서 전 이렇게 이거 좀 아닌 거 아까 근데 우리 김 디자이너님은 이제 얘가 너무 이 운전자 지향형이 아니어서 뭐 멀다고 얘기도 하셨지만 뭘 조작하려면 테슬라는 아예 하나로 모아놨는데 이건 클라이메이트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도 더 조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통풍 시트 솔직히 엉뜨나 통풍 시트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걸 쓰려면 꼭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조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여기서 또 단계를 조절을 해줘. 그렇더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비로 돌아가려면 이거 뭐야 맵을 다시 눌러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쓰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만 만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한테도 하나도 안 불편해. 여기는 익숙해갖고. 근데 이런 소비자가 부분은 쓰기에 심플하게 예, 맞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좀 게을리한 것 소홀히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에 너무 꽂혀서 맞아요. 기벤테이크에서 에어로다이내믹만 그냥 거기만 완전히 그냥 배영진이 거기만 신경 종교의 쓰니까. 신앙이야. 네. 거기만 신경 쓰니까 딴 것들은 조금 쉽게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기아가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기아가 요 하나의 판넬로 공조랑 오디오를 눌러가지고 바꿔가지고 가게에서 그게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기아도 다시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가 이런 조작성을 가져오는 거는 조금 근데 조작성은 그렇고 일단 전기차를 보면은요. 전기차가 이제 새로 워낙은 역사가 꽤 오래됐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 보면 되게 개발 방향이 아무리 초기라도 개발 방향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의 즐거움, 아이오닉 5가 그런 거죠. 앞에 저것도 없고 그냥 뒤에 밀면 다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마음껏 즐겨라. 거기에서 이제 자율주행된 모든 일이 다 할 수 있게. 그럼 이제 보통 벤츠도 공간을 강조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행의 즐거움인데, 주행의 즐거움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정말로 고속으로 달리면 즐기는 거하고, 고속으로 달리게 만들어져갖고, 타기만 하면 내가 막 빨리 가는 거 즐거움. 소위 스포츠 루킹카. 근데 그 세 번째가 이제 완전히 실용적인, 조그만 상용차 중에서 많이 만드는 시내에서 딜리버리하는 하루에 100km만 가면 되는 그 세 갈래가 갈라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이 6는 완전 주행의 즐거움 쪽인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기본 모델 그냥 그 리어휠 드라이브가 하는 거는 한 149마력 정도 되니까 그건 퍼포먼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워낙 스타일링이 좋아서 내가 멋지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차가요? 지금 이 차 같이 4륜 구동의 듀얼 모터 해놓으면 이게 320 호스파워거든요. 아무리 무게가 2톤이지만 제 디스커버리4가 245마력인데 2.7톤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얘는 아까 190까지 갖다 놓는데 그런 스포츠의 주행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5.1초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고속이 안 나와서 190은 요즘 소나타도 가거든요. 근데 요새 190도 가니까. 전기차들은 빨리 가는 차들은 2점 몇 초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2.9초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건 세단이고 그래서 지금 그 기본 전용 그 이 GMP 자체에 한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배터리 포함해서. 그런데 5.1초까지 간다는 것은 일반 수준에서는 전 충분히 그 고속 주행의 즐거움을 아까 최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중저속 가다가 한 번 더 가속할 때 치고 나갈 때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충분히 쭉 밀고 나가는 게 있었어요. 저 토크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주행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뭔가 펀트 드라이브에 아주 이렇게 매칭된 차는 아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정도 잘 나가네. 어. 네.
그러니까 기본 모델의 스포츠 루킹부터 상급 모델의 스포츠 드라이빙까지 이거 다 겸하지 않았나. 요새 전기차가 스포츠 루킹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안 스포츠. 충분하지 않고 팍팍 잘 나가지 않는 차는 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 타고 다니는 전기로 된 3륜차 같은 거 빼놓고는 다 잘 나가요. 그렇죠. 서울시내 딜리버리하는 그 조그만 상용차도 밟으면 안 나가요. 그래요?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뭐 그 차이 보였지. 힘이라든지 잘 나가는 거 이거는 저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본 아이오닉스에서 기본 모델이 스탠다드 싱글 모터가 1.8톤이에요. 근데 그게 150마력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무슨 스포츠 드라이브를 하겠어요? 그럼 밟아도 안 나가, 무거워서. 이게 그 지금 몇 생각은- 킬로가 더 무거운 거예요? 뭐가요? 이 차가. 이 차가요? 200kg 무거워요. 202,000km 조금 넘죠. 2톤이 그건 좀 넘었고. 1.8톤, 이건 2톤. 우와. 아니 그러면 모터의 무게라는 배터리 용량도 다르겠죠? 모터가 뒤에 또 큰 게 들어가잖아요. 아니 모터의 무게가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더라고. 이게요, 그 롱렌지가 있고, 그 롱렌지 4일 무동 있잖아요. 네. 무게 차이가 100kg야. 그러니까 듀얼 모터 하나 실린 게 100kg가 더 들어가는 거야. 와. 와, 배터리 좀 키우는 거하고. 와. 그러니까 모터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어우, 아니 모터가 경량화되고 소형화됐다 그래서 굉장히 좁아진 줄 알았더니 아직 갈 길이 먼 거지. 무게는 여전하고. 모터가 여기 아니야. 이만해요. 아니죠. 요 모터가 아니라. 프라 모델 모터. 프라 모델 모터가 아니라. 너무 비슷한데 사실상 기능은. 근데 어쨌든 주행 성능은 뭐 나쁘지는 그렇다고 와우 할 만한 차도 아닌데 스포츠 루킹도 전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스포츠 거줬어. 루킹이 왜 아니냐? 무조건 아니라고. 뭐저 아니까 제 개인 저런 느낌이에요. 무슨 반개 같이 생긴 애가 어떤 게 스포츠 루킹이야? 반개 같이 생겨가지고 반개 아니 저기 물방개. 그 뭐죠? 거머리. 복스바겐에서 나온 차. 비틀? 그거는 뉴비틀? 뉴비틀. 그게 뉴비틀. 예, 그게 그게 반개잖아요. 물방개지. 그 풍뎅이 아니에요. 아니 풍뎅이. 그거는 반개고 이거는 거머리. 어딜 가? 저는 이 차 까만 거 처음에 나온 걸 보고 응, 왜? 저 어떻게 거머리처럼 저렇게 어떤 저 동물을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에 왔었어요. 흰색은 조금 덜한데 검은색을 보면 이따가 제가 저 디자인 뭐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보세요. 그 버디 섹션까지 나는 자 디자인은 그래요. 이제 넘어가기. 제 선호하는 디자인. 디자인은 할 말 많으니까 디자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많으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별로 할 말이 많은데 우리 해야지 구독자들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예. 할 말 할 말 별로 없다가 아제라이드에서는 아제라이드에서 할 말 무지 많은 거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이제 디자인 편으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